명작이 탄생할 캔버스 통합사회 윤재준입니다. 윤재준의 통합사회 2026년 커리큘럼 가이드입니다. 우선 커리큘럼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선생님을 처음 본 친구들이 있죠. 처음 본 친구들 정말 환영하고요. 선생님이 통합사회 커리큘럼 가이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누구이고 여러분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 2세대일 텐데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이 어떻게 통합사회를 공부해왔고 어떤 실수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실수를 보완하고자 앞으로 우리가 통합사회를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소개부터 드리자면요. 선생님은 러셀과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이제 현강생들 대상으로 이제 통합사회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현강생 친구들 중에서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도 있겠네요. 반가워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 입성하기 이전에는 대치동, 목동, 중계, 반포 등 이제 여러 교육특구들에서도 어려운 외고, 자사고 학교들을 전담함으로써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고요. 그리고 목동 같은 지역은 특히 이제 일반고를 담당함으로써 이제 하위권 친구들을 담당하고 이제 하위권 친구들도 이제 성적 향상을 위해서 많은 컨텐츠 연구를 했었던 강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펙트럼이 넓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강사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리큘럼에 앞서서 우선은 선생님이 준비한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의 시행착오 그리고 통합사회 학습 가이드부터 전수를 먼저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년 선배들의 시행착오입니다. 여러분들이 2세대죠. 그래서 바로 앞선 1년 선배들이 어떤 시행착오도 있었는지 경우 3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첫 번째로 처음 태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험 직전에 공부하는 과목, 그리고 암기해야 되는 따분한 과목, 이런 선입견이 있으시지는 않나요? 선생님도 중학교 때를 돌이켜보면은 그런 선입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선입견이 있으실 텐데,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현재 현장생들을 가르치면서 설문조사라든지 상담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선생님 사회가 암기인 줄 알고 전 항상 수업 들을 때 그냥 맨날 졸고 제 입장에선 되게 힘든 과목이었는데 수업 들으면서 암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재밌는 과목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 기특한데 여러분들도 아마 제대로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공부해 본다면 암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1년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한번 알아본다면 물론 이제 선입견이 깨지지 않는 친구들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국어, 영어, 수학이 약해서 국어, 수학, 영어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과학도 어려우니까 과학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사회랑 한국사는 시험 직전 아니면 일주일 정도만 잡고 공부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4월 초 이제 중간고사 앞서서 직전 날부터 계속 양치기 하고 벼락치기 하다가 큰 코를 다쳤죠. 이게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의 가장 일반적인 양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1년 선배들도 그 이후에 열심히 깨닫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향상을 이뤘던 선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조금 더 이 상황을 좀 크게 보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성적 향상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정말 팩트로만 이야기하자면 극소수이겠죠. 왜 그렇다? 우리가 이 개정교육과정을 들어오고 나서 1등급과 2등급의 범위가 더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라는 본질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4%였지만 10%로 6%포인트 늘어났고 그리고 2등급의 범위도 11%에서 34%로 거의 23%포인트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이제 1등급과 2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많아졌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대평가라는 거는 유지가 되었고 절대 등급
절대 점수 차원에서는 기존 1호 개정교육과정과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대치동에서는 이제 메이저 외고를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학교의 이제 절대적인 수치를 선생님이 말씀드리면 1학기 중간고사 때 교육과정 이전에는 95점이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치러진 시험에서는 94점, 93점 이런 식으로 크게 변동한다면 절대점수 차원에서 2점 아니면 거의 변동하지 않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1등급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많아졌지만 그만큼 그 친구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는 거고 우리도 1등급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시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통합사회는 암기 과목이지 따분한 과목이지 그리고 암기하지 않으면 못 푸는 과목이지 그리고 내가 처음에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포기할까? 이런 과목에 대한 이런 이제 선입견을 갖기보다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통합사회는 중학교 사회와는 조금 다를 테니까 고등학교로 올라왔으니까 조금 다를 테니까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볼까?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한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의문과 생각들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입견이 깨지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국어, 영어, 수학 우리가 주요 과목이라고 부르죠. 이 과목이 특히 이제 사회보다는 상대적으로 과목 특성상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 과목에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통합사회 공부가 밀려서 공부를 하지 못해서 점수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겼고 그러면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은 그 이후로 계속 공부를 포기하려고 할까 아니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더 열심히 해서 자신의 점수 그리고 자신의 등급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격차도 많이 생겼고요. 그럼 이제 2등급, 3등급을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따라잡지 못하고 더 이상 노력을 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는 포기를 해서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 과목이 되어버리고 그런 양상들을 선생님은 이미 1년 전에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과목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우리가 공부했던 사회와는 조금은 결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깊어진 거는 맞지만 근데 이제 시험의 양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거 너 암기했니? 이 개념을 알고 있니? 를 물어봤다면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보는 통합사회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우리가 고2, 고3에 올라가서 공부하게 돼 선택 과목, 즉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에 나오는 내용들을 심화적으로 끌어와서 출제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하다면 내용만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형까지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흔히 수능형 내신이라고 부르죠. 생각을 해야지만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시험 문제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암기로만은 되지 않는 과목이 되었고,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처럼 이제 성적을 산출할 때 이 팔시수로 파급력이 동일해진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선생님이 현장에서 우리 1년 선배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선생님, 학교 수업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학교 선생님이 그냥 PPT 띄워두시고 그냥 읽고 넘어가시고 뭐 판소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뭘 얻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족해서 찾아오게 되었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교육 환경이 정말 학생들이 느끼기에 좀 부족한 건가? 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와 학원을 분리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몇 날 며칠 밤을 샜던 그런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물론 이제 부족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훨씬 더 많았지만,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학원에서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선생님을 찾아온 친구들도 꽤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조금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 학교 내신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자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까먹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학교 수업의 질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우선 학교 선생님은 내신을 출제하시는 분이고 수업을 대충 하시거나 아니면 수업을 그냥 하지 않으시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학교 선생님이 제공해 주시는 뭐 부교재, 교환 또는 유인물 프린트, 그 다음에 칠판에 띄어드는 PPT 모든 것들이 다 내신 시험에서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뭘 얻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학교 수업 잘 팔로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은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얻어갈 것들이 없거든요. 그런 수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교실에서도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 남기시길 바라면서 학교 수업도 잘 팔로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렇지만 학교 수업이 부족하다면 뒤에 항상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메가스터디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선생님과 메가스터디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 점은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선생님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특히 이제 2계종 교육과정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정기고사 중에서도 서술력이 많이 강화가 되었고요. 강화되었다라는 건 이제 배점이 높아졌다는 뜻이고요. 객관식만 출제하던 학교도 이번 계정교육과정으로 바뀌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서술형을 반영한 학교들도 꽤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행평가의 비중도 많이 강화되었어요. 선생님 지금 실제로 목동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 중에서 정기고사 비율이 40%, 수행평가 비율이 60%예요.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 비율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수행평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OX 퀴즈형 쪽지도 있고 또는 팀플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수행평가도 있고 그리고 논술형 수행평가도 있어요. 그 나머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강제성을 갖고 열심히 하는데 특히 이제 논술형 수행평가, 글 쓰는 거 여러분이 조금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이제 캐스트를 통해서도 논술형 수행평가 가이드를 따로 올려두었고 공개 자료실에도 이 예시 답안을 올려두었기 때문에 이 예시 답안을 보면서 글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것도 이 1년 선배들의 시행착오로 넣어둔 이유가 무엇이냐면 1년 선배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 어떤 거 많이 쓰죠? AI 많이 쓰죠. 정보를 습득을 할 때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글을 쓸 때 보통 이제 챗GPT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챗GPT는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이 과학 기술이죠. 이 과학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윤리적 쟁점들도 있고 물론 이제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에 대한 순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잘 활용하는 거는 좋지만 하지만 이제 학교 시험, 이 학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 중에서도 이 논술형 수행평가를 보면 학교 선생님도 질문을 만드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챗GPT를 돌려보시고 챗GPT의 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 선배들도 이 AI를 사용을 해서 이 논술형 수행평가를 제출했다가 그대로 선생님이 갖고 계신 답안과 겹쳐서 감점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친구가 동시에 제출했는데 답안이 겹쳐서 둘 다 AI를 사용했다라고 증명이 되어서 감점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두 친구가 답안이 겹쳤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베꼈니라고 해서 이제 범인을 찾아서 감점했다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이제 AI 사용 가능성 여부를 열어두고 학교에서도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배경지식으로 알아두시고 논술형 수행평가를 쓸 때 AI를 사용하는 거는 괜찮지만 순기능을 활용을 해야죠.
그쵸?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마지막에 이 사람의 때가 묻었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항상 탈거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첨삭하는 과정도 거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작년에 대치동에서 외고 내신을 담당했을 때도 특히 이제 수행평가 중에서 논수행 수행평가를 이제 학생들 이제 첨삭해주곤 했었는데요. 그 중간고사 때까지는 선생님과 함께 하진 않았고 기말고사 때부터 함께 했었는데 중간고사 보기 2주 전에 수행평가를 봤을 때 AR을 써서 수행평가에서 감점이 되었다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이 좀 마음이 아팠고 그 친구 첨삭할 때 또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결국엔 점수를 잘 회복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들을 잘 참고해서 나중에 논술형 수행평가가 있을 때 불이익 없는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1년 선배들의 시행착오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를 바탕으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통합사회를 공부해야 될지 선생님이 전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선은 3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학습량을 분배하고 강의를 수강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은 통합사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시다면 그 선입견을 교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중학교 때 봤던 이 사회 시험의 양상과 고등학교의 통합사회 시험의 양상은 매우 다르다. 중학교는 암기한 것 위주로 그리고 지금 너가 이 개념을 알고 있니? 위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통합사회는 이제 고2, 고3에서 배우는 일반 진로 융합선택 과목의 심화적인 내용들을 끌어오거나 더 어려우면 유형들까지 끌어온다. 이게 바로 이제 외고 특목고의 시험 양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능형 내신이라고 쉽게는 부르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통합사회도 다른 과목들처럼 그래도 균형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만큼 공부해줘 라고는 말 못해요. 과목 특성상 난이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통합사회를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 2시간이든 아니면 3시간이든 그래도 꼭 하루에서 강제력을 갖고 강제성을 갖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표를 먼저 꼭 작성을 하시고 내가 일주일에 2번도 좀 많다. 1번 하겠다라고 하면 그 하루 동안은 무조건 통합사회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꼭 공부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균형 있게 그리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직전에 와서 불안하지 않고 모든 과목들 다 균형 있게 잘 정리할 수 있고 시험도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통합사회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수강하고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우선은 강의를 듣는 시간을 또 따로 확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복습하는 시간도 따로 이렇게 확보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번째로 순공시간 확보라고 적어두었죠. 그래서 강의를 수강한 개념을 혼자서 정리할 시간이 꼭 필요해요. 강의라는 건 다른 누군가가 효율적으로 내용들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받는 입장이죠. 그치?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 것인가요? 여러분들 것은 아니죠. 물론 강의를 들으면서 채월했다면 여러분들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서 반드시 복습해 주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특히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뭐냐면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잘 안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교과서도 꼭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병행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강의라든지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또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교재 또는 컨텐츠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체계화시킨 거고 개념을 효율적으로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개념을 정립한 상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정립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개념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재준쌤 수업을 들으니까 재준쌤이 이런 거 강조했는데 교과서에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구나. 그런데 내가 혼자서 공부한다면 내가 혼자서 교과서를 공부했다면 이 내용들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야. 듣기 잘했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함께 병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서 강의를 들었던 내용을 리버스로 이렇게 거꾸로 가서 한번 본문 맥락이라든지 그 다음 주석
경제학과 관련된 또 이제 사회학적 개념들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도 한번 익혀두시는 걸 선생님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강의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는 당연히 이제 교재를 통해서 또 진행이 될 거고요. 선생님 특히 이제 강의 노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따로 복습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복습하실 거죠? 약속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교과서를 읽으면서 강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 것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겠죠. 그러면 선생님 추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맵을 해보는 거예요. 마인드맵.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단원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 배웠어요.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는 시간적 관점도 있고 공간적 관점도 있고 사회적 관점도 있고 윤리적 관점도 있다. 시간적 관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맥락이었다. 공간적 관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서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장소, 영역,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다. 사회적 관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서는 사회구조와 사회제도가 있었고 윤리적 관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는 윤리적 가치, 규범, 그리고 규범적 방향성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론적으로는 의무론, 덕윤리, 공리주의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대부분 다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강의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인드맵을 통해서 그 소단원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세분화하면서 한번 그 개념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서 교과서를 쭉 읽으면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경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경제학 용어와 관련된 그리고 경제학 개념 자체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교과서는 당연히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개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수를 드리겠죠. 근데 이제 경제 파트를 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물가와 금리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그럼 물가가 무엇이고 금리가 무엇이고 이렇게 또 사전적으로 또 정리를 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관계성을 물어보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성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왜? 문제 출제 의도가 관계성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리기 조금 힘든 그런 파트가 여러분들 스스로 있다면 관계성을 파악하듯이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시를 통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소비가 증가해요. 그럼 소비가 증가하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라는 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의 종합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재화 서비스의 가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소비가 증가하면 물가도 증가하겠죠. 공급 대비 수요가 지금 이렇게 넘치네. 그럼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 이때 가격을 올려서 더 수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물가가 또 상승하는 거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걸 누가 막아야 돼요? 정부에서 막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뭘 설정하냐? 이자율 중에서도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발행하는 이제 이자율 중에선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 물가가 증가하게 되면 또 이제 상승하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그럼 왜 물가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왜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려고 할까요? 기준금리는 이자율이죠. 지금 소비가 너무 많아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그럼 이제 지금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상품을 사는 이 현상을 줄여야겠다. 감소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 경제체제의 운영 원리에 따라서 물가가 다시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설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이 경제 파트에서 보게 되면 이 저축의 비율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아니면 대출의 비율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도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물어봐요. 그럼 얘들아, 이자율이 인상된다면 그러면 저축의 비율과 대출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이때 내가 지금 예금을 예치를 해둔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축의 비율은 증가하고요. 반면에
내가 지금 돈을 빌리면 만기가 지나면 더 많은 돈을 갚아야 되잖아. 그러면 다시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 그때 대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자율, 즉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반대로 대출 비율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제학과 관련된 용어라든지 개념을 정리했다면 만약에 마인드맵을 좀 그리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 개념들의 관계성을 파악해 보는 것도 선생님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선배들도 이런 방안대로 공부를 해봤고 실제로 이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런 식으로 점수가 오른 친구들도 있었고 효율적으로 사회를 공부함으로써 국어, 영어, 수학 시간에 훨씬 더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친구들도 선생님 많은 사례로 봤습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개념만 정리하면 안 되겠죠. 이 문제풀이가 바로 개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우리가 지금 정리해놨던 개념들을 확실하게 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 근데 이제 문제풀이에도 선생님인 스텝 바이 스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정한 출판사 교과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출판사 교과서에 맞춰 여러분들이 자습서 또는 평가 문제집, 이런 문제집을 하나 사서 교과서의 표현을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하게끔 하는지, 이런 출제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출제 의도는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면서 익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둘 중에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가 예를 들어서 유인물이 많다, 또는 부교재가 있다, 또는 교과서를 통해서 거의 수업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고2, 고3에서 출제하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의 과목을 끌어와서 어렵게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경쟁이 좀 심한 일반고 중에서도 여고 또는 외고, 특목고 이런 곳에서 많이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시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푼다고 해서 기출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기출문제가 풀리는 마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우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선생님 좀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학교 기출문제를 먼저 확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문제도 있고 정답도 있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정답이 없는 그런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또는 여러분들 1년 선배들한테 가서 이 기출문제를 복사하거나 꼭 확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는 우리 아직 기출문제 못 풀어요. 유인물 프린트를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먼저 기출문제를 보고 우리 학교는 예를 들어서 지리 파트를 출제를 할 때 국가를 이렇게 지도 위에 A, B, C, D, E 뚫어두고 이제 선지로 국가별 특징들을 물어보는구나. 특히 이제 윤리 문제를 출제할 때는 고3이 조금 지엽적인 내용들을 끌어와서 문제를 출제하시는구나. 또는 이제 일반 사회 파트를 출제할 때는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프, 도표를 활용해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출제하는 그 출제 방식을 먼저 한번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하는 사람과 하지 않고 직전에 한번 보고 문제를 풀고 들어가는 사람은 선생님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형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을 팔로우하면서 학교 수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뭐 유인물, 프린트 또는 부교재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학교 선생님 표현대로 익숙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선생님 뒤에서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겠지만 선생님 커리큘럼은 다 외고 그리고 특목고를 다니는 친구들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다 꼼꼼하게 반영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인물과 프린트를 통해서 학교 수업도 다 팔로우를 했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자습서 평가 문제집은 이미 다 풀어서 교과서 표현 다 익혀놨고,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시험 범위만 발췌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팁.
만약에 올해 여러분들 수업에 들어오는 학교 선생님께서 작년에도 학교에 계셨다. 그리고 작년에도 통합사회를 담당하셨다. 라고 한다면 기출에 나온 표현이 그대로 또 제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의 전공도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리교육과세요. 그러면 지리 파트가 아마 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의 어려운 내용들까지 아마 출제가 될 거야. 윤리교육과라면 윤리가, 그 다음에 일반 사회를 전공하셨다면 뭐 사회 파트, 아니면 이제 경제 파트, 정치 파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면서 학교 선생님의 고유한 표현, 이런 것들도 익혀두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 먼저 학교 선생님의 전공을 파악하시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통합사회 학습 가이드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또 이를 바탕으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커리큘럼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념 완성, 문제풀이, 그 다음 심화, 단기 특강, 교과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개념 완성 강좌 중에서는 캔버스 내신 완성 베이직과 캔버스 내신 완성 이센셜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개념 완성 강좌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캔버스 내신 완성 베이직 강좌입니다. 자, 개념의 사각지대까지 깔끔하게 클리어라고 되어 있죠. 통합사회 그냥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리고 연구를 해서 집필한 교재이고요. 선생님이 지금 속해 있는 연구실, 연구원들까지도 많은 고생을 해서 선생님과 함께 집필한 교재입니다. 궁극의 시그니처 개념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교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내신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은 캔버스 내신 완성 베이직이지만 베이직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이때 말하는 베이직은 기본부터 충실히 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어갈 수 있냐? 거의 대부분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강좌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선 선생님이 강의 노트를 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를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소단원과 관련된 개념들 쭉 다 세부적으로 다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강으로 이어서 강의를 분리해서 이 교재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까지 다 세부적으로 해제를 해드릴 거예요. 이 교재가 4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 개념, 문풀 특훈, 기출 풀이, 기출 문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 이런 식으로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하나하나 강의 노트와 독립해서 이런 식으로 강좌를 또 교재를 해제하는 강좌를 촬영할 거라는 거.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개념들은 학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유인물과 프린트 내용들도 거의 대부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개념들도 선생님이 연결시켜서 이 강좌 또는 이제 교재에 다 담아놨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도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 통합사회 시험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 강좌를 통해서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대치동에서는 외고를 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외고의 그 유인물 프린트를 보게 되면 선생님이 처음에 담당했을 때 본 내용에 따르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사회 내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리 중에서 위도, 경도 이런 거 배웠는데 경도는 이제 시차를 나타낸다. 영국의 이제 그린위치 천문대 본초 자선을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15도 갈수록 이제 1시간이 빨라진다.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통합사회에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유인물 프린트로도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시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고2, 고3에 올라가서 일반, 진로, 융합 선택에서 배우는 내용들까지 선생님이 여기 다 끌어서 이 베이직 강좌의 올인원으로 담았기 때문에 이 강좌를 팔로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3월부터 러셀에서 진행하는 현장 강의에서 리뷰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PDF 교환을 통해서 드릴 거고요. 그 PDF 교환에 보면은 정답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와 리뷰 테스트 소단원에 맞춰서 다 하나씩 제공될 거라는 거, 이것까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두 번째 강좌로는 캔버스 내신 완성 이센셜입니다. 이센셜은 이제 필수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베이직 강좌에서는 통합사회 백과사전처럼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룬다라고 한다면, 이번 이센셜 강좌에서는 핵심만 쏙쏙 빼내서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핵심만 쏙쏙 빼내다가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빼먹을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은 내신 완성 컨텐츠로 구성한 겁니다. 내신 완성 컨텐츠로만 구성해야 하지만 핵심 개념들을 쏙쏙 빼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전수를 할 때도 그 내용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강좌의 특이점인데 이 강좌는 여러분들 학교 수업처럼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유인물 프린트 받으시죠? 유인물 프린트를 보면 거의 뭐 대부분 이제 빈칸을 채우면서 같이 선생님과 아마 진행을 할 텐데 그 빈칸 강의 노트도 교재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교과서의 자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들도 이제 어려운 자료들 배치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빈칸 강의 노트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뒤에 보면 이제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또는 예시문학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까지 익혀둘 수 있게 핵심만 쏙쏙 빼내서 이 내신 완성 이센셜 강좌를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만약에 학기 중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공부하기 조금 힘들다. 그리고 사회 공부할 시간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베이직 강좌보다 이센셜 강좌를 활용해서 핵심만 정리하시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되고 선생님 추천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캔버스 문제풀이 믹스매치 강좌인데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커리큘럼, 이 컨텐츠는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물 교재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캔버스 디시 완성 베이직 이센셜 그리고 문제풀이 믹스매치까지는 실물 교재고 나머지 이제 커리큘럼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교환으로 제공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환으로 제공되는 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시고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 앞선 3개 커리큘럼 컨텐츠는 실물 교재로 받으실 수 있다. 자, 그래서 강좌 제목이 믹스 매치죠. 내신에서 출제되는 유형과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유형을 믹스시켜서 선생님이 따로 만든 N제로 매치시키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내신 문제도 풀어보고 모의고사 문제로도 풀어보고 선생님이 만든 N제도 풀어보고 그래서 이 강좌 이름이 믹스매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강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폭넓게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유형도 함께 대비할 수 있고 선생님이 만든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어렵거나 조금 지엽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선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까지 다 이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다. 라고 선생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강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일찍부터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신 완성 베이직 강좌와 이 믹스매치 강좌를 병행해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사고력을 요하는 수능형 내신 출제 포인트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다면 개념적으로만 살펴본다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에서 내용을 끌어온다고 했죠. 그런데 현재 지금 1호 기준교육과정의 수능, 사탐 과목을 살펴보게 되면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갑, 을, 병 이 세 명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사가 이 세 명을 토론시키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려요. 갑과 을은 옳게 대답했지만 병은 틀리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갑을병이 어떤 이론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말판 싸움을 해요. 그래가지고 옳게 진술한 내용은 말판을 2칸 앞으로 이동하고 틀리게 진술한 내용이 있으면 뒤로 이제 1칸 이동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뭐 문제의 유형, 그 문제 이제 내용이 뭐 5가지 질문이 있다면 이 질문을 종합해서 현재 위치하는 말판의 위치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제 문제 유형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회탐구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폭넓게 풀어볼 수 있도록 이 캔버스 문제풀이 믹스매치 강좌에 다 담아놨으니까요. 자, 선생님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캔버스 최종 정리 OX 500선 강좌입니다. 이건 이제 직전 보강 때 들으면 좋은 강좌이고 이제 학기 중에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그냥 따라와도 괜찮은 강좌이고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던 강좌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OX 문제만 이렇게 하나하나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까지 탑재되어 있는 선다형 엔제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탑재가 되어 있고 이 제시문의 내용은 교과서들의 일반적인 표현들로 선생님이 따로 다 제시문을 구성해 놨고 그 옆에다가 이 강좌 제목의 최종 정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 소단원을 대표하는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을 보면서 교과서를 한번 또 읽을 수 있고 선생님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소단원 내용을 정리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다시 개념을 상기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시문이 탑재되어 있는 선다형 엔제인데 특히 이제 OX 선지는 한 문제당 10개에서 11개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OX 선지가 풀기 쉬울까요? 풀기 쉽다면 여러분들 이 강좌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풀기 굉장히 어렵고요. 하나하나 다 실수 포인트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 문제풀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스킬들도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OX 선지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좀 지엽적이거나 아니면 하나를 잘못 보면 틀리도록 만든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최종 정리 강좌를 통해서는 이 3개 효과를 모두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고 이 강좌를 통해서 이제 성적 향상을 이뤘던 선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선생님이 재작년까지는 이 강좌 자체를 직전 보강으로도 현강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전된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강좌를 통해서 많은 것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제 캔버스 최상위권 하이틴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틴 강좌는 그 다른 강좌들과는 조금 구성은 다릅니다. 다른 강좌들은 이 통합사회 교육과정에 맞게 소단원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면 이 파트는 이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통합사회 1로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2단원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이에요. 그러면 윤리 파트 중에서도 서양윤리가 있고 동양윤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칸트 또는 유교, 불교, 도가 또는 이제 공리주의 그 다음 뭐 에피크로스의 원자론적 유물론,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윤리 같은 경우에는 학자별 또는 이렇게 사상별로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묶어서 한 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특히 이제 뭐 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윤리와 지리가 통합사회의 변별력이니까요. 특히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연결시키도록 이제 뭐 기후 파트만 또 따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인문지리 파트, 즉 이제 대단원 4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통합사회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종교 관련해서는 이제 좀 설명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 종교와 관련해서도 학교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도 마찬가지로 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런 식으로 또 각각 또 테마를 나눠서 강의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좀 다른 강좌보다는 조금 이제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강좌다라는 거.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뭐까지 진행할 거냐면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서술형 특훈도 진행할 겁니다. 이런 생각들 좀 많으실 거예요. 막연하게 되는 고민일 텐데 내가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권이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래도 전교권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데 서술형 잘못 썼다가 감점 나오면 어떡하지? 98점, 97점 됐다가 막 전교 등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대신에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선생님이 만든 서술형 문제와 선생님이 제시한 예시담을 통해서 꼼꼼하게 감점 당하지 않는, 즉 감점 방지 요소 기술들도 다 전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최상위권을 도약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만든 컨텐츠이기도 하지만 최상위권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갖추기 위한 그런 이제 목표로 만들어진 컨텐츠이다라고도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직전 보강 형태로 이제 4강으로 압축해서 밀도 높은 강의를 진행하는 이제 4주 특강 캔버스 핵심 테마 지리편 경제편입니다. 자, 이거는 거의 대부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 2주 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오픈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지리 파트가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고 그 다음에 2학기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이 지리와 경제를 각각 4강으로 나눠서 선생님이
밀도 높은 이제 특강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만 발췌해서 수강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지리를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다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쭉 4강밖에 되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완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날 잡고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도 선생님이 많은 내용들 넣어놨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버스 교과서입니다. 선생님은 교과서 4종을 메가스터디에서 담당을 했고요. 동아 아침나라 창비 천재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사회 1과 2를 다 완강을 해둔 상태이고 여러분들 지금 잘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선배들도 많이 좋아해 줬던 강좌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서 본문 맥락 그냥 쭉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교과서 강좌에도 강의 노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이 강의 노트를 통해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 선지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 소단어를 공부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 키워드까지 이렇게 색깔까지 구분하면서 강의 노트로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 선배들도 수강평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강좌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도움 얻었다고 선배들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아 아침나라 창비 천재 교과서가 여러분들 출판사이다 라고 한다면 이 교과서를 통해서 많은 이제 내용들 활용하셔도 좋고요. 특히 이제 캔버스 내신 완성 베이직, 이센셜 이런 강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어려운 내용들까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희 학교는 그냥 교과서를 기반으로 다 출제를 해요. 뭐 유인물 프린트를 나눠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다 이제 교과서로 수업만 해요 라고 한다면 이 캔버스 교과서 강좌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더 추천하는 건 이 내신 완성 베이직 강좌이지만 여러분들 학교가 그냥 교과서 기반으로만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출제된다 라고 한다면 이 강좌로도 충분히 커버된다 라고 선생님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교과서 외적으로도 선생님이 여기서도 배경 지식 차원에서 이 많은 내용들 다 이제 함축해서 강의 노트를 반영해 놨으니까 이 강좌를 통해서도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커리큘럼 가이드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선생님과 함께도 들어봤고 이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1년 동안 통합사회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선생님과 메가스터디는 항상 여러분들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테니 어렵다 그리고 힘들다 싶으면 항상 선생님과 메가스터디를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의 탄생 캔버스 통합사회 윤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